지난 2월 2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의 초안으로 올렸던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재임 기간 중 안에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전략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2002년과 2008년도에 이은 세 번째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어떠한 상황이냐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구축을 해야 될 핵 억제력은 어떠한 것이냐. 물론 개념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핵 억제 수단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념적으로 기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미 행정부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기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핵 억제력이 결국 증강입니다. 향상시키는 거고요. 현대화시키는 거고요. 개선시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미국의 경쟁국과의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이 핵무기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군비 통제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한 정신을 갖고 준수하고 있는가를 기술을 하는 이러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향점은 간단합니다. 미국에 대한 어떠한 핵 위협도 미국이 좌시하지 않으며 이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첨단의 핵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핵 억제력의 세 가지의 축이라고 불리는 해군, 육군, 공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신형 콜럼버스로 교체하겠다 하든지요. 육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래스카와 미 서부 해안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체들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향후 예상되는 잠재적국으로부터의 핵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응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핵전략 폭격기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위기 시에 미국이 확장 핵 억제력을 한반도에 시연하기 위해서 순환 배치 개념으로 한반도에 전개했던 B-52, B-1, B-2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추가해서 현재 차세대 전략 핵 폭격기인 B-21 라이더 전략 폭격기를 개발해서 더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제는 어떤 전략적인 핵 억제력만이 아니고 현재 미국이 전방 배치하고 있는 F-35 스텔스 차세대 전투기에 소위 말하는 준 핵무기인 중성탄을 탑재함으로써 향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국가들, 잠재적인 국가 또 불량적인 국가들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전략적인 핵 억제력까지도 시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강력한 핵 억제 의지를 전 세계에 공포한 아주 적극적인 미국의 핵 전략 의지를 담은 전략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2월 2일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과거와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첫째, 미국이 더 이상 방어적인 핵 억제력만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공세적으로 사전에 감지를 해서 예방이 안 될 시에는 미국이 저강도 핵무기를 러시아와 같이 개발을 해서 공세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핵무기만이 아닌 사이버, 우주, 전자기 위협도 핵무기에 준한 미국의 위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정리한 것처럼 극한 상황으로 이어질 때는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억제를 하고 파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핵 억제력 하면 거대한 플랫폼만 생각을 합니다. 즉 B-52, B-2 스텔스, 전략 핵잠수함.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는 미국이 배치한 F-35와 같은 전술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핵무기를 탑재해서 전술적인 핵 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 세 가지가 아마도 향후에 한반도 핵과 미사일 위기 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가장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작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반도 긴장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는 원칙하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의 경제적인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이 핵 포기하는 여러 가지 강제 수단들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금년도 2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위협에 대한 핵 억제력을 어떻게 구사하겠다는 소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시키고 발표하고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작년도의 트럼프 행정부와 금년도 NPR 이후의 트럼프 행정부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발표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미국의 동등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만일 김정은 정권이 작년도와 유사하게 금년도에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위기를 조성할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암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80% 이상의 기술과 부품들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NPR 발표 이후에 또다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조성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이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번 우리 한반도 핵과 미사일 위협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북한이 17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극도에 달하는 상황 하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하고 있고 이것을 개최국으로서 현재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회되기 이전인 2월 2일을 기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김정은 정권에게 너가 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남북 대화를 흐트리는 그러한 오판을 하지 말라는 시각이 되겠고요. 만약 이것이 북한이 오판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다시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위기를 조성할 경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의 행정부가 아닙니다. NPR, 즉 핵태세 검토 보고서, 트럼프의 강력한 핵 억제력 의지를 담은 이 검토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대북한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점을 북한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오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만에 하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다시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킬 때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과제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정말로 핵을 포기하고,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2018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잘 읽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옴으로써 북한이 지향하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지난 2월 2일에 발표된 2018년도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